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복청이 당초 2030년 5월 목표였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을 9개월 앞당겨 2029년 8월 입주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상정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두 차례 표결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 측은 최신 환경 설비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내년 8월 착공에 2029년 8월이면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를 보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 설계 공모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 짓고 1년 안에 모든 설계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9년 8월 입주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짰습니다. 당초 2030년 5월 입주 예정에서 일정을 9개월 앞당긴 겁니다.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설계, 시공, 마감 공사 등 개별 공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겹쳐 시행하여 공기를 단축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도 안전 시공을 당부했습니다. 이게 좀 땡겨서 자주 잘못하면 또 혹시 모르니까 그 점 안전을 겨누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 챙기지만 속도도 챙겨야 되는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올해 기본 설계에 착수하고 오는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강 청장은 국회 사무처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장관은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되는 행정력이 굉장히 과하구나. 국회가 하루빨리 세종으로 오면 그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사업 추진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또다시 상정됩니다. 앞서 두 차례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천안시의 본회의장,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팔을 붙잡으며 만류해보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표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산회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까지 듭니다. 김 의장 불신임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말 처음 제출됐습니다. 부당한 인사지시와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이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수혜기간 출판 기념회 강행, 불법 현수막 게시 논란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례회와 올해 초 임시회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처리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한번 불신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탈표가 없을 경우 표결 성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워낙 지금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 일환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안을 낸 건데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점 개인적으로 시민들께 사과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 때는 꼭 동참하셔가지고 표결로 주민의 어떤 의견들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인 5등급을 받은 천안시에 청렴도 꼴찌라는 성적표가 김행금 의장의 그간 의회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갑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 일정이 앞당겨진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서울 세종 공동집무실 운영도 이제 실행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집무실 완공 전까지 서울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건물을 활용하면 공동집무실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역시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 일원에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열병합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대 비상대책위는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것은 시민 안전과 기후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열병합 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해 인근 14개 교육시설의 학생과 주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서부발전과 JB가 일부 주민 의견만 수렴한 뒤 건립 승인을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전소 건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4일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연 한국서부발전과 JB는 이번 사업이 탕정 2신도시에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건강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옥스 버너 등 최신 환경 설비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법적 기준의 절반인 5ppm 이하로 관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자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산 탕정 2 집단 에너지 사업은 배방읍 장제리 일원의 천연가스를 활용해 500메가와트급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설로 오는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특정 감사 결과가 확정된 가운데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이사회 해임 결의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김 관장의 기관 사유화와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기념관은 국민 성금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해임 결의안 상정과 국가보훈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정치권이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제,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며 거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선거는 기초의원은 통상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광역의원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혼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충남도의 전체 43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3석,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을 차지했습니다. 천안시에는 14대 13, 아산시에는 8대 9로 구성돼 역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명을 선출하는 일부 지역구에선 양당이 각각 1명씩만 후보를 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등 선거구제 개편 시도를 막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2년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된 사람이 489명이에요. 단체장까지 해서. 기초의 지역구가 483명에 지역 단체장이 기초단체장 6명 해서 489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검증 없이 당을 달고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거죠.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이제 3인 이상으로 다 만들어야지 그래도 다양한 민심이 정치에 전달이 되고 그래야지 정치도 개혁이 되는 거고 지방 정치도 서로 상호 간의 견제도 있는 거고 기관 대 기관의 견제도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 건립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준공 시점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춘 가운데 아산시는 공사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여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온양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복합시설입니다. 올해 2월 준공을 목표로 2024년 10월 착공됐지만 공사는 수개월째 멈춰선 상태입니다. 골조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됐고 건설 폐기물도 현장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의 공사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시공사가 자금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 공사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해지 이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사와의 정산 문제는 물론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까지 얽혀 있어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어울림 플랫폼 공사가 중도에 멈춰서면서 사업 정상화 여부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교육 현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AI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밝힌 세종시 교육청.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AI 교육 강화 방안이 핵심 키워드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정부의 AI 중점 학교 확대 계획에 발맞춰 올해 세종에서도 42개 AI 중점 학교가 운영됩니다. 정보 교과 시설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동아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AI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 AI 교육이 가능한 AI 정보 교육실을 올해 전체 중고등학교에 우선 구축하고 나아가 3년 안에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를 살아갈 그 역량을 갖춰놓지 않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거기에 분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AI 교육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AI 보편 교육을 독서 인문 교육과 연계해 기술을 다루는 역량과 그 본질을 꿰뚫는 문해력을 동시에 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AI 윤리 교육도 필수 과목으로 추진됩니다. AI 윤리 교육을 좀 강화해서 아이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아울러 지난달 구성한 AI 데이터 교육 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시스템을 안착시켜 정책 품질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도 높았고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마는 짧았지만 가을엔 비가 자주 내리며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아 여름과 가을 내내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의 2.7배, 열대야 일수는 16.4일로 2.5배 늘었습니다. 서울은 여름철 열대야가 46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강 수량은 1325.6mm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7월과 8월 사이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1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마철은 예년보다 절반가량 짧았고 대신 가을철 강수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34% 수준으로 심한 가뭄이 지속됐고 경북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재난 대비와 지역별 맞춤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대표적인 고민이죠. 콜레스테롤 증가와 기억력 저하, 그리고 골다공증까지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농산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재배한 비파잎의 혈중 지질과 인지 기능, 뼈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시설. 연구진이 실험쥐에게 아열대 작물인 비파잎을 섞은 사료를 급여하고 행동 변화와 생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12주간 관찰한 결과 비파잎을 섭취한 갱년기 모델 실험쥐에서 뚜렷한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비파잎은 많이 버려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비파잎의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밝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가들에서 이 비파잎을 그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식품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혈중 총 콜레스테롤은 20%, LDL 콜레스테롤은 33% 감소했습니다. 미로 실험에서도 학습과 공간 기억력이 향상되며 탈출 시간은 40%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분과 정서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농도는 30% 이상 증가했고 갱년기 이후 여성들에게 중요한 골밀도는 22.8% 회복되며 뼈 구조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열매 수확 이후 대부분 폐기되던 비파잎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비파잎에 이 비파의 효능이 거의 대부분 저는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해서 이게 조금 사장되다시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로 출원하고 기능성 원료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간 버려지던 농산 부산물이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 산업 확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아산시가 농업과 농축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작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 자원 분야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국내산 쌀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가공 제품 개선, 식품 트렌드에 맞춘 포장재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또 농작업 전기 설비 안전 개선과 웨어러블 보조 장비 보급 등 농작업 안전 분야 시범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산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로 문화, 시각, 공연 분야 등의 창작과 기획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의 작품은 오는 9월 아산 아티스트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이달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2026 시즌을 이끌 주장단을 확정했습니다. 주장은 최근 전남에서 영입한 고태원이 맡았고 부주장에는 김성주와 이상준이 선임됐습니다. 천안시티FC는 지난 6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1차 동계 전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